야스마사 서정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4년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보려기 때문에 지금 만으로 68세가 됐습니다.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데 뿐입니다. 네, 작년에는 아주 힘든 해였다고 기억합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아주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점점 겨울이 따뜻해지고 봄에 오기가 빨라졌다고 느껴지는데요. 봄이 빨라지면 가라도 빨라지죠. 그렇게 돼서 그 후에 또 갑자기 추워졌을 때 꽃눈이라든지 꽃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소리 비해라든지 음악 떨어진다든지 큰 태풍 오거나 옛날에는 풍속 70m라는 태풍은 손 한 손도 못하는 그런 태풍이었어요. 지금은 큰 태풍 되면 풍속이 70이나 80m 그런 태풍이 옵니다. 여러분 밭에서도 작년에는 아주 힘들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과가 많이 떨어져 버린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기상 변동이 아주 변동스러워서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는 오지 않거나 기후가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후가 됩니다. 작년에는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비도 오지 않고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과도 전국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지고 사과가 예년에 없는 것처럼 비싼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본의 2배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마다 온난화가 진행하게 되면 이런 해가 연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과를 만들어가면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은 하루 강의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4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한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이런 월간으로 나오는 농업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이 안에 사과 재배에 대한 기사를 사과의 마음이라는 사과나무의 생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그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작년에 한국에서 갈박병이라든지 한초병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잎이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과실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갈박병이나 단초병 그런 것이 많았어요. 단초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에 있어서의 병해충의 관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에 현대농업 6월달에 호에다가 실린 내용인데요. 병을 내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하는 평균 기온의 상승에 따라서 해충이나 용용균의 몰등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활생기간도 길어집니다. 빨리 나오게 되고 늦게까지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동남아에서 오는 용원균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아져요. 온난화라는 것은 병해충에 있어서 생활을 하는데 최적강 그런 환경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가 있죠. 병해충의 방제라는 것은 품질이 좋은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됐는데요. 그거를 잘했나 못했나가 경영에다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병이나 곤충의 생태라든지 농약의 특징이라든지 사용 방법, 그런 방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그거를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병을 내는 사람이랑 안 내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작년에 2월 달에 저희 일본에 있는 농협의 사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해마다 2월 달에 그 집회가 일어나는데요. 그 해에 반제력의 곤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곤투? 이바라기현에서 만든 사과 반제력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그 전 해에 좋은 사과를 만들었던 사람의 반제력을 소외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바라기 형 안에 담당자의 말을 들리면 그 담당자에 의하면 병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나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나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하면 원인은 만제에 대한 생각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살포하는 타이밍, 그리고 약제가 얼마나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상태, 그런 부분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지에 대한 생각 방법이 왜 농약이라는 걸 필요할까요? 농약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 유기농업이라든지 들어보았겠지만 그리고 유기농업 그리고 농약을 아예 쓰지 않는 그런 농업 방법, 무농약 재배라든지 유기농업, 무농약 그리고 농약을 주는 횟수를 줄이는 그 방법. 그러면 왜 농약이라는 거 필요할까? 자연계에 있는 모든 식물은 농약이 없어도 왜 도태되지 않고 살아있는지 그 이유가 하나가 왜 농약이 필요한지 첫 번째 농사를 하는 그 지역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게 줄어들게 되죠. 사람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식물을밖에 거기다가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거기다가 생식하는 여러 가지 곤충이라든지 미생물도 있고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다양한 생물들 때문에 식물은 병해충에서부터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해충뿐만 아니라 그 해충의 천적이 되는 그런 그 종들도 있다는 거죠. 미생물 안에서도 많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되는 미생물을 억제하는 그런 미생물도 있을 거고 죽여주는 그런 미생물도 있습니다.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작물이잖아요. 발육 단계가 같은 분종만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아있는 곤충이라든지 미생물도 그 작물을 영양분으로 사용하는 조금 양의 그런 종으로 한정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선택되는 그런 해충만이 거기다가 살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농작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분종 개량이 되어서 사람이 먹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자연계에 있는 식물들은 자기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종의 그 식물들은 진화과정 속에서 동물이라든지 병원균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피 물질이 그 쓴맛 그리고 매운맛 뜰근 맛 그런 안 좋은 맛 아린맛 그런 것이라든지 유독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 몸을 그 노장하고 있는 거죠. 논작물이라는 것은 분종 개량으로 인해서 그런 무장 상태를 다 깨버린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가 있잖아요. 무라는 것은 그때 가면 매운맛이 있잖아요. 그거는 손장점을 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그 감자 싹이라는 거는 온전한 그거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벌레라든지 동물에서부터 그 감자 자신의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종 개량되고 관리를 받은 그런 작물들은 영양가가 높고 해충들이 그 목길에도 좋은 상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생태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작물에다가 병을 주게 되는 병을 만들게 되는 그런 미세물조차도 막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농업 생태계에 있어서는 병해충의 방제라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상태가 되고 농약이 필요한 이유로 그런 것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만에다가 그 위조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위종하지 않은 것이 중요해요. 환기된 농약만으로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채비로 인한 그 기술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옛날부터 하고 왔던 벌레나 병을 그거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하고 변경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농약의 사용도 예를 들어서 병이 발생한 잎을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린다든지 또는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 그 나무에다가 약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여름철에는 도장지를 잘라주고 약재 살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리고 나무 뿌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벌레나 병이 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약에서만 의존해가지고 단순하게 그걸로만 반제하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거죠. 유기농업이라든지 농약의 살포 횟수를 줄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그 부분도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中でこういう生育期間が、長くなればその分排出を増やさなければならない。 지금은 그 온난화 때문에 그 생육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 농약을 뿌리는 그런 횟수도 늘려야 됩니다. 例えばね、春が 예를 들어서 봄은 2주 동안 빨라지고 寒くなるのが2週間 추워지는 것도 2주 동안 늦어집니다. 1ヶ月間 그렇게 되면 1년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생육 기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そうしたらその伸びた分だけ 그러면 그렇게 길어진 만큼 2週間前、2週間後 2주 전, 2주 후까지 水の回数を増やしてやらないとダメだと。 약제를 줄 수 있는 횟수를 늘려줘야 합니다. それが農薬が必要な理由ですね。 이것이 농약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それからですね、 네, 그리고 散布のタイミングというのが重要なんです。 살포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病害虫を出す人の多くは 병해증을 내는 사람의 그 특징으로서는 관제력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例えばですね、 예를 들어서 5月の上旬 5월 상승, 관제력에는 5월 순승, 준승, 下旬とか 아니면 5월 하승 그런 식으로 막 써 있잖아요. だからその2週間早くなったらば 그래서 2주 동안 빨라지면 全ての環境が2週間早くなるわけですから、 그러니까 2주 동안 봄에 빨라지면 모든 환경이 2주 동안 빨라지기 때문에 だから全部2週間早くかけないといけない。 예, 그 관제력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2주 동안 다 앞당겨서 줘야 되는 거죠. 病気を出す人の多く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ね、環境の変化とか 그 병을 내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환경의 변화라든지 계절의 변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있는 스케줄대로만 살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いいやり方ではなくて、 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殺菌剤というのがあります。 네, 살균제라는 거는 살충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名前は殺菌 이름은 殺菌剤、 이름은 살균제니까 菌を殺す 균을 죽이는 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も、 균을 죽이는 약이라고 써 있지만 殺菌剤そのものに菌を殺すそういう能力力というのはないわけです。 살균제 자체가 균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없답니다. 葉っぱについてはそういうですね、 잎에다가 붙어 있는 病斑を 병반을 力がないわけです。 아예 죽여버리는 그런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殺菌剤の多くというのは、 살균제의 대부분의 제품은 その病原菌の胞子の発芽を抑制し 병원균의 보자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억제하거나 感染とかそういう発生 감염라든지 予防 그 薬なわけです。 발병을 막아주는 예방의 역할밖에 못해요. だから殺菌剤というのは 그래서 살균제라는 것은 で 그 약으로 인해서 とか 잎이라든지 나무 木ですね、 그리고 열매 그런 거를 コーティングしておいて、 코팅해놓고 覆っておいて、そして菌の病気の侵入を防 그 ぐ 코팅하는 거로 인해서 병균에 들어가는 그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ですから 그래서 病気というのは 병이라는 건 感染するんですね。 병이라는 거 비가 올 때 감염되기 쉽잖아요. 今日は雨が降るから、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기 も 때문에 ったいないから、 약이 그 흘러내리면 아깝다. 雨が終わってからかけようと。 그래서 비가 그친 다음에 부리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病気というのは 병이라는 것은 雨で感染するんです。 비로 인해서 감염되기 です 때문입니다. から雨が 그래서 降る前にかけとかなきゃいけ 그래서 ない。 비가 오기 전에 예방하고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すなわちこの前もって散布した限りにおいて菌が入る 그래서 前もって散布した限りにおいて有効である。 그래서 살균제라는 것은 미리미리 예방 차원으로 뿌리는 것으로 인해서 예방이 가능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じゃあその薬ってどのぐらいそのね、効果があるのっていう 그러면 그 약제라는 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効果のその持続期間っていうのは 효과의 지속 기간이라는 것은 雨が多く降るから少なく降るか
그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それからですね、 그리고 枝の伸びるスピード、 가지가 길어지는 그 속도, 木が生育するそういうスピード、 나무가 생육하는 그 속도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そして農薬というのは紫外線で分解されて 그리고 농약이라는 건 자외선으로 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雨で流されるわけです。 그리고 비로 인해서 흘려내립니다. 分解されたりとか雨で流されるわけです。ですからたくさん雨が降れば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効果がなくなる。 효과가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そうしたものは、晴れてれば長持ちします。紫外線はそんなには雨で流れることは 그 자외선으로 인한 그 손실이라는 거는 피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고 문제는 비라고. 南高は特に紅葉によって短くなる。 그래서 그 남아있는 효과라는 것은 비의 양으로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은 비로 인해서 감염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가지의 그 생장 속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약재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가 길어진 부분에는 그 길어진 부분은 다음에 약재를 뿌릴 때까지는 아무 그 반제도 하고 있는 그 무반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세가 강한 나무일수록 가지가 길어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살포한 후에 생육한 부분은 무방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포 간격이라는 것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길게 간격을 두고도 괜찮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살포 간격을 평상시보다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약효의 기간이 짧아져가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치로 말하자면 가지가 길어지고 있는 그 기간 6월 말까지의 기간인데요. 그런 기간에는 10일에서 12일 이내로 그보다 길게 놔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관제의 기본이라는 것은 보호제, 살균제, 릴레이 살포로 효과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팅이 없어지기 전에 다음에 살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크로다상 선생님도 강우량을 체크하면서 많을 때는 그 간격을 좀 줄이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다가 그 양동이라도 놔두고 뭐라도 바켓을 놔두고 어느 정도 비가 왔는가라는 걸 보면서 그때마다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그 사 같은 걸 놓고 몇 센치 왔네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농약을 섞어서 사용할 때인데 첨작제도 같이 사용하겠지만 여러분들 약재 살포할 때 첨작제 사용하시나요? 네. 그거는 좀 아쉬워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통증을 내는 사람은 粘着剤を当然のように使っている。 전착제를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殺菌剤と殺虫剤というのは 살균제, 살균제라는 것은 性質が違うんですね。 성질이 달라요. 耐用性が違うんです。雨に対するそのね強さっていうのは違ってる。 비에 대한 그 강한 내우송이 다르다고 합니다. 비에 대한 要するに殺菌剤というのは 살균제라는 거는 殺菌剤にも殺虫剤にも粘着剤の成分が入ってるんです。 원래 살균제나 살충제에도 첨작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殺菌剤に入ってる粘着剤 살균제에 들어가고 있는 첨작제 雨で 성분은 落ちにくいような性質のものが入ってる。 비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보호해주는 그런 작업 그런 성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役割が違うんですね。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殺菌剤というのは防除のため、 살균제는 만제를 위한 것이고 殺虫剤というのは 살충제라는 것은 駆除なんですよ。구제 駆除というのはそこにいる虫 구제 を 구제입니다. 飛ばしていく。 구제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벌레를 죽여서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そのために使われているわけです。 네, 그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ですからですね。 그래서 殺菌剤というのは 살균제라는 것은 耐用性が向上するように改良され、付着量も向上するということ。 내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와 있고 殺虫剤というのは逆にその抗性を高める方向に進化して、 살충제라는 것은 죽교형을 높이기 위한 그런 상태로 개선되어 있어가지고 약제를 넓히는 포직하는 확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량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넓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耐用性が低くなっている。 그 피해에 대한 그 내원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피해 약하다고 할 수 있죠. ですから例えばその稲みたいに稲とか 예를 들어서 나락이나 뼈처럼 丸い水たまりになって 뼈 같은 데다가 그 물을 뿌리면은 물방울이 생기면서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あれは結局ね 그거는 결국은 張力の働きです。 표면 착력의 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ですから一般の粘着剤というのは 근데 일반적인 첨작제라는 것은 표면 착력을 없게 하고 付着しやすいように工夫されている。 그 식물에다가 부착하기 쉽도록 개량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殺菌剤に殺虫剤を 살균제랑 살충제를 복용하게 되면 殺菌剤は薄まってしまうよ。 살균제는 연해지고 付着量が水に流れやすくなって付着量が少なくなってしまう。 부착되는 것도 물하고 섞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부착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버립니다. ですからですね、殺菌剤と殺虫剤を混用すると 그래서 살균제, 살충제를 공용하면 特には粘着剤なんてそうですけども 첨작제도 殺菌剤 마찬가지지만 の耐用性は低くなり 살균제의 그 내우성은 낮아지고 粘着剤というのは大きく分けて3つの種類があります。 첨작제 종류에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一般の粘着剤ですね。 일반적인 첨작제 それから 그리고 機能性の粘着剤。 기능성 첨작제라는 거 있어요. 기능성 첨작제. 一般的に浸透性の粘着剤です。 그
침투성이 강한 종착제라고 할 수 있죠. それから固着性の転着固着剤 그리고 고착제라는 고착성을 가지고 있는 종착제가 있습니다. 他の転着剤というのは 일반적인 종착제라는 것은 薬剤のそういう濡れ性それから付着性 약제, 부작성, 확전성, 확산성, 개념, 부작성하고 확산성, 확전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투성의 종착제라는 것은 침투성을 강화시키고 약제를 식물 체내에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약의 부착성, 고착성들을 강화시키고 약제를 식물체에다가 고착시키고 내우성을 향상시킵니다. 固着性の転着剤というのはねアビオン 이런 전자제는 아비용 A라든지 그런 것이 됩니다. 아비용 E. 실제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살균제하고 발균제의 부착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데 살균제의 경우에는 A처럼 이렇게 방울로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두껍게 방울처럼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비가 와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잡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음용에다가 다 확산돼 버리죠. 네, 여기 음용으로 제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카피를 여기로 일반적인 종착제를 사용하면 오른쪽에 그림처럼 얇게 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약의 효능이 오래 가지 않고요. 그러면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려야 되냐? 네, 그렇게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균제
초자연 살충제를 쏟기는 하지만 청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청착제를 놓게 되면 더 연해지고 연해지기 때문에 그 청착제 종류에 따라서는 여기에 다른 데이터도 있는데요. 여기에 다 청착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일본어여서 죄송한데 제 오른쪽에 숫자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부착 약제 그 중량의 비교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생각했을 때 아비용, 제일 위에 거는 아비용인데 아비용으로 나왔을 때 곱착성 전착제인데요. 그 아무것도 안 넣는 상태가 100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늘어나고 있죠. 숫자가 114.3이에요. 이거는 넣기 전에부터 안 흘려내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외의 약제들 보면 다 숫자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착제를 선택 잘 못하면 효과가 4분의 1, 5분의 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착제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저것도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살균제랑 살충제를 섞어서 거기에다가 청착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청착제 넣지 않은 그때에 넣지 않은 때보다 반 이하의 그 효과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흡착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살충제, 살균제를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원래는 잘 오지 않아요. 응애도 잘 늘어나지 않고 원래도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할 그런 때는 살균제만의 그 살포라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아비용 2 같은 이런 전착제를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농약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미안하지만 농경에 가니까 갑자기 전착제가 안 팔리네 그런 생각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다 선생님 때문이야 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그 농약 파시는 분한테 그런 선생님이 말했다는 것도 비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것만으로 그 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밭에서는 SSB가 2대 있는데 2대로 그 약제 살포를 해요. 저하고 아들. 아, 1000리터 SSB로 10대 정도 뭐로 뿌린다. 10번씩 같은 날에 같은 농약을
同じ量をかけてる。 같은 양만큼 뿌리고 있는데요. で息子がスペースの方がスピードスプレーヤーの方が性能がいい。 그리고 아들이 쓰고 있는 SS기가 더 성능이 좋아요. それでも 그런데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병이 안 나와요. それは何が違うの？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면 살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これは大事な話ですよ。 여기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同じ日に同じ薬剤を使っても 같은 날에 같은 약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살포 방법에 따라 그 약효가 나타나는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ですから薬液の付着の確認 그래서 약액의付着의 확인이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날에 바람 부는 방향이라든지 입지 조건, 입지 조건 それから散布コー 그리고 살포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코스. ス湿気 그리고 수형, 枝の量 가지의 양 こういうことをですね頭に 이런 부분을 잘 알고 剪定とか 전종이나 さっき言ったようにね粒が通りやすいように剪定をする 아까도 말했지만 약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전정하거나 それから散布を 그리고 살포하는 그 순서, 코스의 순서라든지 それからその薬のただまっすぐ走っていけばいいんじゃないですね 그 약재 살포한다고 그냥 똑바로 달리고 가면 된다는 것도 薬がちゃ 아닙니다. んとかかってるかどうかを 약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確認しながら 확인을 하면서 ね 앞으로 가야 되죠. それから散布するスピードですね 그리고 살포하는 속도도 중요해요. どのぐらいのスピードで 속도 어느 정도로 달리고 있나요? SSG 혹시? 高速で使ってる 고속이에요? 저속이에요? 주です. 中ですかちょっと難しいと思いますね 중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네요. 中も1とか2とか3とかある 중에서도 1, 2, 3 中の 있나요? 3つぐらいなんですか 중에 뭐로 하나요? 주의の下です. 一番下中の一番下ですかまあ右手だと思いますね 중에 제일 낮은 거라고 하는데 그거로는 그 될까 말까라는 그런 선이라고 하시는데요. それからですねちょっとこういただきたいのは 아까 동그라미는 제가 나누고 SS의 그 속도와 양액의 도달 거리 그 속도가 빠를수록 양액이 갈 수 있는 그 거리는 짧아진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これ一番下は止まってる 제일 밑에가 그거 멈춰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거 SS 기계고 양쪽에 있는 거 나무죠. 左が 멈춰 있으면은 제일 멀리까지 하고 저속으로 가면 조금 거리가 줄어들고 고속으로 가면은 아예 나무까지 안 가고 있는 그림이 高 있어요. 速になればスピードが高くなれば速くなるほど次が遠くまで飛ぶ前に機体が前に行ってしまうわけです 고속에 되면 될수록 그 약재가 나무까지 도달하기 전에 기계가 앞으로 가버리잖아요. ですから止まってる時はそこまでしてくる 네, 멈춰 있을 때는 가지 끝까지 반대쪽까지 약재가 가는데 場合には 저속으로 가게 되면 この辺まで 네, 그 まあ 반대까지 能力もできますけどね 그 멈춰 있을 때보다 덜 가죠. 기계의 능력에 だんだ 따라서 ん 가죠. スピードが速くなるというね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到達距離が短くなる 약재가 끝까지 안 가게 짧아집니다. ですから、 네, それ 그래서 をちゃんとこう洞察するためには、なるべくそのゆっくりのスピードで走った方が、薬がやりやすくなる。 그래서 약재를 제대로 그리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달리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皆さん今までどんなことを考えたのか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それからこういうことを 뒷단으로 가면 되나요? じゃあ 제 속은 나한테 저쪽 뒷단으로 가면 되나요? ですからその飛び具合です。枝の飛び 그 具合 가지가 얼마나 그 봄비냐에 따라 다른데 자기 몸에 맞게 하시면 될 いっ 것 ぱい 같은데요. 飛んでるところ 많이 복잡한 자리, 가지가 많이 있을 때는 천천히 가시고 低速度の一段ぐらいの場所 저속 1단으로 가시고 ですからあれですねじゃあゆっくり走ったらすぐいっぱい使うんですが考える 천천히 가면 약이 많이 들어가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そういうのが穴を追加 그럴 때는 그 나오는 구멍을 짧게 좀 조절해 주시면 되죠. 穴を小さくしてもいいですから 구멍을 짧게 하더라도 천천히 달리는 것이 그 모를 때까지 약재가 갑니다. わかりました 아, 잘 아시겠습니까? こういうことをよく考えてくださいね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だから私なんかは 그래서 저는 달리다가 で大きな木だと 아, 나무가 3 크다 箇所ぐらい止まるんです 나무가 크다 싶으면 한 나무 앞에서 3번 정도 멈춰요. だから枝の真ん中あたりこう行くと飛んでますよね 같이 중간 집에 가면은 복잡하잖아요. スピードを緩めるとして 그때는 멈춰버리거나 아예 確認して 천천히 가고 약재가 가는 거를 꼭 확인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줄기가 있는 자리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까지 잘 가죠. 근데 그리고 가지가 많이 있는 자리까지 가면 다시 멈추고 먼 데까지 날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뿌리고 있어요. 외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개신경 나무보다도 가지 중간쯤에 많이 가지가 더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나무가 작아 보이더라도 약재가 잘 안 가요. 외화의 경우에는 그래서 줄기가 있을 때마다 멈추고 뿌려주고 네, 멈추고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하고 꼼꼼하게 뿌리지 않으면 병을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리고 그 속도라는 거 그래서 자기 원에 가서 그 나무에 얼마나 벌리고 있는지 복잡한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사가 있는 자리라든지 변사가 있고 항상 여기는 약재가 안 간다고 할 때는 손으로라도 나중에 그 보조로 그 약재 뿌려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살포량인데요. 약이 붙어가지고 그 내리는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조가 길어지기 시작한 생육 초기의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봄에 잎이 많이 없는 시기하고 여름에 잎이 많이 있을 때하고 살포량이 다른가요? 살포하는 양은 다르게 하고 있나요? 네, 오피스나 잎이 많이 있으면 잎이 약재를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잎이 없을 때는 약은 그냥 지나가버리고 좀 제대로 받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봄에 응애 그 방해를 위해서 기계유 같은 것도 사용하는데 그럴 때는 잎이 없으니까 적게 써도 되겠지 그거는 아니다. 잎이 없으니까 빨리 그 지나가도 괜찮겠죠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약간이 해요. 가까이 드라이인데, 네. 반대로 오히려 네. 그 받아주는 잎이 없으니까 잎이 없다고 하더라도 견사시하고 같은 양을 부려줘야 됩니다. そういうことが大事なんですね。で、散布量が少ないと枝葉が茂っていないので、枝葉が少ない時の散布量を少なくする人が多いが、それは間違いである。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이나 가지가 없을 때 발포량을 줄이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枝葉が茂っていないので、散布量が少ないと、薬液を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タイプがあるので。 약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 잎이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지니까 この時期はたっぷり散布してやる必要がある。 이때는 오히려 더 듬뿍 발포해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失 것입니다. 敗する人はこれを理解していない。 그 실패를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가 病 된다는 害虫の 것이고 人は散布量は少ない。 용해증은 피해가 나오는 사람은 이런 살포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かかっている量が少ないです。少なかった 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양이 早 적어서 く雨で流れますから、残光期間が短くなる。 뿌려져 있어도 양이 적으면 비가 왔을 때 빨리 흘려내리고 효과가 だからたっ 떨어지게 ぷり 되는 食べ 거죠. てやれば長持ちするわけです。 그래서 듬뿍 뿌려주고 그 기간을 오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接着が薄いとその水残光も短くなり、水の乾燥で次が持たないので。はい。 아, 그래서 극장량이 적으면은 다음에 살포 때까지 효과가 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それからですね、空港の配列がない。 그리고 그 약재가 나오는 그 구멍의 배열이도 중요합니다. じゃあその円とその地形に応じてノズルの接触分布を決めると。 그러니까 그 원의 상황에 따라 노즐에서 나오는 그 방향이라든지 배치를 바꿔야 됩니다. まあですからですね、木の高さとか、 나무의 大き 높이라든지 な枝の飛び具合によって、飛び具合によって、 가지가 얼마나 そ 복잡한가에 の 따라 強くどこまで飛ばしてやりたい 예, かというのは、 강하고 そう 높 いうところに강하고 멀리까지 하고 싶다 할 때는 구멍을 큰 거로 해주시고 だから全部穴、同じ穴の大きさではなくて、少なくていいところは小さい。 모든 구멍이 같은 크기가 아니라 적은 데는 작은 구멍이라도 되고 그렇게 그 자기 원에 맞추어서 양을 조절할 수 飛ばしてやり 있게끔 たいところは少し塵がたくさん 멀리까지 가야 하는 부분은 少し多く 구멍을 조금 크게 해주시고 まあ全体的にそのね、出る量を多くして速度を上げて走るよりも 전체적으로 나오는 양을 穴を 많게 出る 하고 量を少なくしても、ゆっくり走るの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すね。 그 구멍을 크게 하고 그 빨리 가는 것보다 그 구멍을 작게 하고 천천히 달려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것이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着量の 부착량도 좋아집니다. 부착 상태도 좋아집니다. 부착 상태도 좋아집니다. まあそれからその散歩コースですね、大事な。 그리고 사용하는 코스도 중요합니다. まあできれば本当はですね、木が大きくなっているところは、 나무가 커지는 자리에서는 こうね、縦横だけじゃなくて、こう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同 있게끔 時に、 네. 走ってやるのが、 그렇게 달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それから散歩時によってコースを変えるというのが大事ですね。 그리고 살포하는 시기에 따라서 코스를 바꿔주는 것도 コース 좋아요. はこう走ったんだから、 항상 하고 있는 방향이랑 다음 약재 살포 때는 반대로 이렇게 가지고 さっきの 가주는 것이 더 좋아요. こう 여기 그림에서도 있는 것처럼 出歩をこうしたりしてこう 진행 방향에 따라 그 약재는 이렇게 그 흘러가는 그런 だから、 스톤들이 있기 때문에 例えばですね、 예를 들어서 こう走ってたらば、 이렇게 달리고 가면 戻ってくるときはこう反対側からこう、 되돌아오는 올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오면 좋고요. 時間が経つと切れちゃう。はい。あとはそのね、風が吹いてる時ですね。風が吹いてる時なん
두고 있을 때는 こっちからこちら側から風が吹いてたらば 만약에 오른쪽에서부터 바람이 분다고 하면 こちらから風吹いてたらなるべくSSをこう右側にして 그런 경우에는 중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는 쪽으로 에스테스기를 돌리게 하고 こちら側によってこうカーブしていく 그래서 そういう部分も大事なんです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あとはね、あんまり風が強いときは 그리고 너무 바람이 부를 때는 風が山までこう止まってて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 멈출 때까지 その合間を見てこう 바람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바람 멈춘 사이에 이렇게 다 진행하고 이런 うちの 식으로 子は風が吹いてようと、吹いてないと 아들 하는 거 보면 바람이 있거나 말거나 같은 속도로 가고 風 있거든요. が吹いてると薬がね、届かなくなって 바람이 있을 때는 약이 이렇게 隣までしか届かないんですよ 바람이 약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약 잘 안 가고 그 가까운 자리밖에 안 だからや 가잖아요. っぱりね、風が鳴るときはこう 그래서 止まって 바람이 있을 風が 때는 山の上で 멈추고 たらこう 바람 조용해지는 걸 기다리다가 움직여서 버려주는 것이 더 좋죠. そういう部分をであんまり木の大きいような時はね、大きい木のところは要するにね、木の下も通っているので、 그리고 나무가 너무 큰 경우에는 바로 밑에를 지나가서 또 부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私なんかところのフリーになると、もう今年80年なんですよ。 또 저희 밭에 있는 오래된 나무는 올해 80년 되는 나무가 있어요. まあ、本業の木もね、50年ぐらいの 문경에서도 50년 정도 되는 나무도 있다고 알고 木 있는데요. の長さが 나무의 길이가 端から端まで 끝에서 끝까지 大きいところは20メートルぐらいなんですね。 20m가 되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そういう時はね、 네, 그런 경우에는 鉢だけを通って薬が届かない。 그 끝에서 끝에만 그 하고 있으면 나무에다가 약재가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무 밑에, 나무 아래를 이렇게 지나가서 약재를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まあ、十字路にコースが取れない場合ですね。 십자로 코스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なるべくゆっくり走って、そしてこう 코스가 한 가지밖에 선택 못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하고 첫 번째는 이렇게 갔다고 하면 다음에 살 때는 반대로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또 좋아요. それからですね、最後に防止的防除の必要性。日頃の岡山管理の中でも、病原菌や害虫の量を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평상시에 재배 관리 속에서도 병원균이나 해충의 양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하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 줄여들은 만큼만 약재 살포의 효과가 꼭 올라갑니다. 발생이 심해졌을 때일수록 그 차이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ですから去年発汗病をたくさん出した人は 작년에 갈반병이 많이 今年は 나왔던 분은 春までにちゃんと小島の処理をしていただく。 그 병이 있었던 사람은 봄이 되기 전에 그 낙엽 처리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ですから落ち葉はその病原菌がついた落ち葉はそのまま 낙엽이 그 병이 있었던 밭에 낙엽은 그 병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結局ね、ある程度菌の密度っていうのは病気の密度っていうのはもう何万倍何十万倍になってしまう。 잎을 떨어진 잎을 그대로 놔두면은 봄초에 거기에는 그 병원균의 밀도가 몇십 배, 몇십만 배가 되거든요. まあやらせなかったのは 그거를 그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모아서 大気を作ってしまうのに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퇴비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時の温度が 발효할 때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70度、80度 70도,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균은 죽어버립니다. 肥料にも使えるし、 필요로서 그 재활용도 할 수 있고. とにかく今はね、機械があるのでね、 지금은 다 시대가 좋아서 기계도 自 있잖아요. 分のとこだけで買うのは大変だったらば、共同で買えばいいんですからね。 그 혼자로도 그거
그걸 구입할 수 없으면 혼동으로 그 기계를 사도 되고 불어하러 그렇게 모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렌탈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바라기 라이브 마치 저희 그 원에 국성병이라는 병 자체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나 그 재작년에 같은 경우에 아오모리 그 사과가 유명한 그 지역에서도 피해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네, 이바라기 라이브 해마다 그 낙엽을 처리하는 것이 산식으로 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항상 모으고 있기 때문에 병이 없습니다. 갈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낙엽의 처리라는 게 중요한 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초병이라는 거, 단접병. 그 주변에다가 호두나무가 있거나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그 단접병은 그 늘어나기 쉽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희 밭에서 오셔가지고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가에 있는 밭에는 주변에 다 호두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약재를 제대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 하고 있는 데는 조금 나오지만요. 네, 그리고 그 겨울에 그 여유가 있으면 쇼핑하기도 하시면 좋아요. 사과의 그 오래된 그런 껍질이죠.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약을 살포했을 때 효과도 좋아지고 숨어 있는 그 응애 알이라든지 그런 것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응애 발생도 막을 수도 있죠. そういうですね。あとは先生でかかってるここは何でかの病気が出たらもうそこは薬がかかって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 그리고 사과나무를 관찰하면서 만약에 병이 나오면 왜 여기는 약재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ですからですね。そこをなんでこの薬かかんないんだろうかって考えないとダメです。 왜 여기에 약이 안 왔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주변을 잘 봐야 되거든요. 방해가 되어 있는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가지를 존중할 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고 약재가 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 부는 때 바람 부는데 모르고 지나가 버려서 약재가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포하는 간격이 살포와 살포 사이가 너무 길어져서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 한 달에 몇 번, 며칠 정도 약을 주고 있나요? 혹시 약재 살포? 10日ぐらいでかけてればまず 10일 지금 대답으로 나왔던 것들은 10일 정도로 그 간격으로 하고 있으면 병이 안 생기는 건데요. 근데 11일 간격으로 주고 있는데도 병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살포 간격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원인을 그거는 다른 원인이 뭔지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ですからですね、防御力通りにかけたん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관제력대로 그냥 그리고 있어서는 안 雨 되고 の多い年はやっぱりね、2回、3回増やすぐらいの感じ。 그리고 비가 많을 때는 두 번, 세 번 늘리는 정도의 그 마음으로 그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살포 횟수를 늘리면 약이 비싸지는데 약간 비싸지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병이 나와버리면은 그 약값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乾かないと乾かない時にかけると葉っぱが焼けちゃうような薬もあるわけです。 약 중에서는 그 약이 그 뿌려가지고 안 마르면은 그거로 인해서 잎이 타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약을 섞을 때랑 세 가지 약을 섞을 때가 있죠. 살균제, 등예제, そういう場合に 그런 경우에量が多くなればなるほど薬剤って出やすくなります。 많은 양의 약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 약해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刺激性が強くて薬剤が出やすいものが多いです。 특히 응애제 같은 경우는 약효가 그 강해가지고 약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その薬もね、混ぜても薬剤が出やすいときは薬剤が出づらい薬と一緒に混ぜてた方がいい。 그래서 섞어서라도 약해가 나오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섞어준다든지. 薬剤の出やすい薬の場合にはちゃんとすぐ乾きやすいときに使う。 약해가 나오기 쉬운 그런 품종은 끓이고 나서 바로 마를 수 있는 그런 그 날씨 조건일 때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それ薬剤を出してこの畑は全然収穫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今そのから葉っぱがみんな黒くなって落ちてしまって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た。 여기는 약해를 입어가지고 잎이 다 타버리고 수확을 전혀 못했어요라는 그런 파트도 있었습니다. だからそういうのを見て人の失敗とするんじゃなくて그런 거를 보고 내가 아니라 남의 실패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何年か前に同じことやってる人がいるわけですよ。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몇 년 전에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だ 있어요. から人の失敗からもこれ学ぶということ。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에서도 그 배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人の失敗から学べば自分はその失敗をしなくて済むわけです。 다른 사람 실수한 거를 그거 보고 거기서 배우는 거 있으면 다시 자기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だから 있잖아요. 他の人が失敗した時にはね、自分の失敗と自分のそういうこととして捉えて、自分を気をつけなくちゃいけないなということを感じています。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그거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배워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そういうふうにですね、結論から言えば、どんな言い訳や一つを同じ病気を持つ人は結局、いない、かける工夫をしていない人だということですね。 결론을 말하자면 어떤 핑계나 그 핑계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병을 내는 사람은 결국은 약제가 제대로 적정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ですからですね、皆さん分かりましたか？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죠? 今年はね、病気を出さないように。 네, 올해는 꼭 병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それからですね、最後にちょっ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